똑같은 나무인데 한 그루는 작년에 47개의 열매만 열렸고 바로 옆에 있는 나무는 무려 400개가 넘는 탐스러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품종도 같고 나이도 같으며 심지어 흙의 질과 물을 주는 양까지 완벽하게 동일한데 말입니다. 이 믿기지 않는 차이를 만든 유일한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나무에게는 다정한 친구들이 곁에 있었고 다른 나무는 철저하게 혼자 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의 과수원을 완전히 바꿔놓을 마법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경상도의 한 한적한 마을에서 평생 흙을 만지며 살아온 72세 박만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자연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위대한 공존의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박만수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우리 대부분의 평범한 농부들이 범하는 똑같은 실수를 해왔습니다. 과일나무를 심을 때 나무 주변의 풀을 정성스럽게 다 뽑아내고 동그랗고 깨끗하게 공간을 만들어 나무를 고립시켰던 것이지요. 할아버지는 그것이 나무를 위한 정성이라고 믿었지만 나무는 외로움과 질병 속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수천 년 전 우리 조상들이 사용했던 지혜와 현대 생태 농업이 만나 탄생한 과일나무 공동체라는 기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방법은 화학약품을 전혀 쓰지 않고도 수확량을 5배에서 10배까지 늘릴 수 있는 놀라운 비결입니다. 나무는 결코 홀로 존재하도록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깊은 산속 자연의 품을 들여다보면 그 어떤 과일나무도 벌거숭이 땅 위에 혼자 서 있는 법이 없습니다. 모든 야생의 나무는 다양한 층의 식물들에 둘러싸여 수백만 년 동안 완성된 완벽한 생태계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나무 주변의 모든 것을 제거하고 텅 빈 땅에 나무만 심는 순간 나무는 지독한 외로움과 싸워야 하며 그 대가는 참혹합니다. 땅은 금세 메마르고 잡초는 영양분을 빼앗기 위해 달려듭니다. 단지 잡초가 섞여 있다는 이유만으로 나무의 성장은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주변에 다양한 식물이 없으면 천적도 나타나지 않아 결국 우리는 독한 화학 농약을 뿌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어떤 식물은 내 나무에게 공짜로 영양분을 주고 또 다른 식물은 해충으로부터 나무를 지켜준다면 어떨까요? 어떤 식물은 벌과 나비를 불러 모으고 또 어떤 식물은 지독한 잡초가 발을 붙이지 못하게 땅을 덮어준다면 정말 환상적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법 같은 시스템을 바로 과일나무 길드라고 부릅니다. 숲이 스스로 자라나는 방식을 우리 정원에 그대로 옮겨오는 것이지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놀라운 5단계 지원군 식물들과 함께 한국의 기후에 딱 맞는 조합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말 여러분의 뒷마당이나 과수원은 생명력이 넘치는 천국으로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배를 채워줄 든든한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매번 무거운 비료 포대를 나를 필요 없이 나무 스스로 영양분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첫 번째 지원군은 바로 영양 공급 식물들입니다. 이들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질소를 흡수해서 나무의 뿌리로 전달해주는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토끼풀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토끼풀은 한국의 매서운 겨울 추위도 거뜬히 견뎌내고 이듬해 봄이면 다시 푸른 융단처럼 땅을 덮어줍니다. 이 작은 풀들이 땅속 깊은 곳까지 질소를 채워주면 과일나무는 마치 보약이라도 먹은 듯이 잎이 푸르게 살아납니다. 또한 땅속 깊은 곳에 미네랄을 끌어올려주는 우엉이나 컴프리 같은 식물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컴프리는 뿌리가 무려 2m 넘게 내려가는데 이는 일반 과일나무의 뿌리가 닿지 못하는 깊은 곳의 영양분을 빨아올려 잎에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그저 이 잎을 베어서 나무 주변에 놓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최고의 천연 비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든든하게 영양분을 섭취했다면 이제는 외부의 적들로부터 나무를 보호해야 할 차례입니다. 두 번째 지원군은 바로 향기로 나무를 지키는 호위무사들입니다. 해충들은 주로 냄새를 맡아 우리 나무를 찾아오는데 이때 부추나 마늘,
그리고 대파 같은 향이 강한 식물들을 나무 주변에 심어두면 해충들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향수가 가득한 방 안에서 특정한 냄새 하나를 찾지 못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친숙한 부추는 겨울을 나고도 다시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 과일나무 곁을 지키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부추의 강한 향은 진딧물이나 응애 같은 골칫덩이 해충들을 쫓아내고 예쁜 보라색 꽃을 피워 유익한 곤충들을 불러 모으기도 합니다. 여기에 금잔화까지 더해진다면 땅속에 보이지 않는 적들인 선충까지 막아낼 수 있습니다. 금잔화의 뿌리에서 나오는 특별한 성분은 땅속의 해로운 벌레들을 자연스럽게 물리쳐주는 천연 살충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곁을 지켜주는 든든한 친구들 덕분에 나무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싸움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양과 보호를 갖추었다면 이제는 나무의 꽃이 열매로 변할 수 있도록 귀한 손님들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무리 나무가 건강해도 벌과 나비 같은 수분 매개 곤충들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탐스러운 열매를 맛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필요한 지원군은 바로 곤충들을 불러 모으는 화려한 초대장 같은 식물들입니다. 우리네 사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보랏빛 도라지꽃이나 가을의 전령사인 국화는 곤충들이 가장 좋아하는 식사처입니다. 특히 국화는 한국의 긴 가을 동안 수많은 벌을 불러 모아 과일나무의 마지막 결실을 돕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꿀풀이나 허브 종류인 보리지 같은 식물들은 그 색깔과 향기로 멀리 있는 벌들까지도 우리 정원으로 유인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꽃들이 단순히 벌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진딧물을 잡아먹는 무당벌레나 해충의 몸에 알을 낳아 번식을 막는 이로운 곤충들까지 함께 불러온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우리 과수원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미세한 군대가 되어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쉬지 않고 해충과 싸워줍니다. 이렇게 귀한 손님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면 이제는 나무 아래의 골칫덩이인 잡초와의 전쟁을 끝내야 합니다. 네 번째 지원군은 땅을 비단처럼 덮어 잡초가 자랄 틈을 주지 않는 지표 덮개 식물들입니다. 많은 분이 여름철이면 무성하게 자라는 풀을 베느라 허리가 휘어지는 고통을 겪으시곤 합니다. 하지만 돌나물이나 백리향 같은 식물들을 나무 아래에 심어두면 이들이 땅바닥을 촘촘하게 메워 마치 살아있는 카페처럼 변합니다. 돌나물은 생명력이 매우 강해 가뭄에도 잘 견디며 잡초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빛을 차단해버립니다. 그리고 백리향은 그 이름처럼 향기가 백리까지 간다고 할 정도로 향이 진한데 우리가 나무 주변을 걸으며 이 식물을 살짝 밟기만 해도 은은한 향기가 퍼져나와 사람의 기분은 좋게 만들고 해충들은 근처에 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들은 뜨거운 여름 구약볕으로부터 땅의 습기가 증발하는 것을 막아주어 나무가 가뭄을 타지 않게 도와주는 효자 노릇까지 톡톡히 해냅니다. 이제 여러분의 나무 밑동은 더 이상 지저분한 잡초밭이 아니라 생명력이 넘치는 아름다운 정원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땅을 덮어주는 것만으로도 훌륭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땅 자체가 더욱 비옥해지려면 스스로 거름이 되는 선순환의 원리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원군은 바로 스스로 천연 멀칭제가 되어주는 식물들입니다. 박만수 할아버지는 예전에는 산에서 비료를 사다 뿌리느라 고생하셨지만 이제는 대왕이나 컴프리 같은 식물들 덕분에 그 수고를 덜었습니다. 대왕은 거대한 잎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잎들을 1년에 서너 번 정도 베어서 나무 주변에 그대로 놓아두기만 하면 됩니다. 잎들이 땅 위에서 천천히 썩으면서 질소와 미네랄을 흙 속으로 돌려보내주는데 이것이 바로 자연이 주는 공짜 비료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비결은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을 절대로 깨끗하게 치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산에서 보았던 검고 비옥한 부엽토는 수만 년 동안 낙엽이 쌓이고 썩으면서 만들어진 보물입니다. 매년 가을 자연은 여러분의 나무에게 최고의 영양제를 선물하고 있는 것이니 그 선물을 빗자루로 쓸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낙엽들은 겨울 동안 무당벌레 같은 이로운 곤충들의 따뜻한 겨울잠 자리가 되어주고 땅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고마운 덮개가 되어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친구들을 곁에 두는 것만큼이나 내 나무를 위협하는 나쁜 이웃들을 가려내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소중한 과수원을 통째로 구할 수도 있는 아주 절실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할 식물은 바로 호두나무입니다. 호두나무는 겉보기에는 늠름하고 열매도 주지만 사실은 주변 식물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두나무의 뿌리와 잎에서 나오는 주글론이라는 독성 물질은 사과나무나 배나무, 그리고 복숭아나무 같은 과일나무들의 성장을 멈추게 하고 결국에는 서서히 말라 죽게 만듭니다. 심지어 호두나무를 베어낸 후에도 그 땅은 몇 년 동안 독성이 남아있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또한 우리가 흔히 나무 밑에 심는 잔디도 실제로는 무서운 경쟁자입니다. 잔디는 뿌리가 매우 촘촘하고 강해서 나무가 흡수해야 할 물과 영양분의 절반 이상을 가로채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텃밭에서 흔히 키우는 토마토나 감자, 그리고 고추 같은 가지과 식물들도 과일나무 근처에는 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들은 과일나무와 병해충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아 병을 옮기는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감자를 수확하기 위해 땅을 파헤치다 보면 과일나무의 예민한 잔뿌리들이 다칠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향기가 좋아 심는 민트 종류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민트는 번식력이 너무 강해서 땅에 직접 심는 순간 순식간에 사방으로 뿌리를 뻗어 다른 식물들이 설 자리를 없애버립니다. 만약 민트의 도움을 받고 싶다면 화분에 심어서 나무 근처에 놓아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사과나무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향나무를 절대로 근처에 두지 마십시오. 향나무는 사과나무의 치명적인 붉은 별무늬 병을 옮기는 주범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 소중한 사과에 주황색 반점이 생기며 수확을 망치게 됩니다. 이처럼 나쁜 이웃을 멀리하고 좋은 친구들을 곁에 두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나무는 훨씬 더 평화롭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위험한 이웃들을 가려냈다면 이제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나무들을 위한 맞춤형 팀을 꾸려볼 시간입니다. 특히 우리네 시골 앞마당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감나무와 대추나무는 조금만 정성을 들여 친구들을 만들어주면 상상하지 못할 만큼 풍성한 결실을 보여줍니다. 경기도 여주에서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오신 75세 김영호 할아버지의 사례를 보면 그 답이 보입니다. 김영호 할아버지는 예전에 감나무 잎이 자꾸 마르고 열매가 채 익기도 전에 떨어져 고민이 많으셨지만 나무 주변에 특별한 호위무사들을 배치하면서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먼저 감나무 아래에는 우리 식탁의 단골 손님인 부추를 나무 기둥을 중심으로 둥글게 심었습니다. 부추의 강한 향은 감나무의 최대적이라 할 수 있는 진딧물을 저 멀리 쫓아버리는 1등 공신입니다. 그 바깥쪽으로는 하얀 토끼풀을 카펫처럼 깔아주어 땅의 부족한 질소를 채웠습니다. 여기에 보라색 꽃이 매력적인 도라지를 함께 심어 벌들을 불러 모으니 가을마다 가지가 휠 정도로 탐스러운 홍시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감나무는 이렇게 영양을 주는 친구와 벌레를 막아주는 친구가 함께할 때 비로소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김 할아버지는 가을 햇살 아래 붉게 익은 감을 따며 이 식물 친구들이 없었더라면 이런 기쁨은 없었을 것이라며 환하게 웃으시곤 합니다. 대추나무 역시 우리 집 마당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귀한 나무이지요. 대추는 한방에서 귀한 약재로 쓰일 만큼 영양이 풍부하지만 그만큼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대추나무를 위한 최고의 조합은 바로 마늘과 쪽파입니다. 이들은 대추나무 뿌리 근처에서 번식할 수 있는 각종 곰팡이 균들을 억제해주는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합니다. 나무 아래에 남는 빈 공간에는 산딸기나 일반 딸기를 심어보시길 권합니다. 딸기는 땅바닥을 촘촘하게 덮어 지독한 잡초가 자라는 것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봄에는 하얀 꽃으로 벌을 부르고 초여름에는 달콤한 열매까지 우리에게 선물로 안겨줍니다. 또한
가을에 피는 구절초나 쑥부쟁이 같은 우리 들꽃들을 곁에 두면 늦은 시기까지 수분맥의 곤충들이 과수원에 머물며 대추가 끝까지 꽉 차게 영양을 채우도록 도와줍니다. 김영호 할아버지는 이렇게 식물연합군을 꾸린 뒤로는 단 한 번도 독한 농약을 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연의 순리에 따라 서로가 서로를 돕는 이 작은 숲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그 어떤 비료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법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당에 있는 감나무와 대추나무에게도 든든한 친구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나무와 대추나무가 마당의 정취를 더해준다면 우리의 식탁을 가장 풍요롭게 만드는 사과와 배나무는 그보다 조금 더 세심하고 전략적인 팀 구성이 필요합니다. 충청도의 드넓은 과수원에서 평생 사과를 키워오신 74세 이정호 할아버지는 사과나무를 한 채의 집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집 주변에 울타리가 필요하듯 사과나무 주변에도 완벽한 방어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정호 할아버지가 추천하는 사과나무 호위팀의 대장은 바로 수선화입니다. 이른 봄 사과꽃이 피기 전부터 노란 얼굴을 내미는 수선화는 잠에서 깨어난 벌들에게 첫 식사를 대접하며 우리 과수원으로 불러 모읍니다. 게다가 수선화의 뿌리에는 쥐들이 싫어하는 성분이 들어있어 겨울 내내 사과나무의 연약한 뿌리를 갉아먹으려는 들쥐들을 막아주는 천연 방어막이 됩니다. 나무 기둥 바로 옆에는 대파나 부추를 심어 사과나무의 고질병인 검은 별무늬병을 예방하고 진딧물의 접근을 원천 봉쇄합니다. 그 바깥쪽으로 카모마일이나 허브를 배치하면 해충을 잡아먹는 무당벌레들이 모여들어 사과나무는 비료나 약 없이도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배나무의 경우는 조금 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배꽃은 아침 일찍에는 꿀이 잘 나오지 않아 벌들이 무심히 지나치기 쉬운 까다로운 꽃입니다. 이때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민들레입니다. 민들레는 아침 일찍부터 활짝 피어 벌들에게 풍부한 먹이를 제공하며 벌들이 배나무 근처를 떠나지 않게 붙잡아두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오후가 되어 배꽃의 꿀이 차오르면 벌들은 자연스럽게 옆에 있는 배나무로 옮겨가 결실을 돕게 되는 것이지요. 이정호 할아버지는 예전에는 잡초라고만 생각했던 민들레를 이제는 배나무의 가장 소중한 조력자로 여기십니다. 여기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컴프리와 토끼풀, 그리고 향기를 더하는 허브나 박하를 곁들이면 배나무는 매년 기적 같은 수확량으로 보답합니다. 이처럼 나무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친구들을 짝지어주는 일은 단순히 농사를 짓는 것을 넘어 하나의 생태계를 완성하는 숭고한 예술과도 같습니다. 이정호 할아버지는 이제 사과 하나, 배 하나를 딸 때마다 나무 주변의 작은 풀들에게도 고맙다는 인사를 잊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나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팀을 꾸려주었다면 이제 여러분의 정원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차례입니다. 이번 주말 딱 하루만 시간을 내어 실천할 수 있는 7가지 단계를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무 주변의 구역을 깨끗이 정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리해서 힘들게 풀을 일일이 뽑을 필요는 없습니다. 나무 기둥을 중심으로 가지 끝이 닿는 부분까지 넓게 동그라미를 그리듯 구역을 정한 뒤에 그 위에 두꺼운 종이나 골판지를 겹쳐서 깔아주세요. 그 위에 나무 조각이나 짚을 10cm 정도 두껍게 덮어주면 잡초는 햇빛을 받지 못해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땅은 아주 비옥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생태계를 만드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로는 흙의 상태를 살피고 부족한 영양을 채워주는 일입니다. 퇴비를 줄 때는 나무 기둥에 직접 닿지 않도록 기둥에서 60cm 정도 충분히 거리를 두고 뿌려주어야 합니다. 나무 기둥에 퇴비가 직접 닿으면 껍질이 상하고 병이 생길 수 있으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나무를 지키는 가장 안쪽의 방어선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나무 기둥 근처에 부추나 마늘 혹은 수서나 알뿌리를 동그랗게 심어주세요. 이것만으로도 해충과 들쥐가 나무 근처로 접근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나무의 영양을 책임질 핵심 식물들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나무가지 끝 아래쪽에 컴플이나 우엉 같은 식물들을 심어보세요. 비가 올 때 물이 가장 많이 떨어지는 이 위치는 잎에서 나온 영양분이 땅속으로 깊숙이 전달되기에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다섯 번째는 땅을 살아있는 식물로 덮어주는 단계입니다. 종이를 깔았던 구역 위에 토끼풀 씨앗을 골고루 뿌리거나 백리향 모종을 심어주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이 땅을 촘촘하게 덮어 지독한 잡초의 침입을 원천 차단해줍니다. 여섯 번째로는 곤충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 구역의 바깥쪽 가장자리에 국화나 도라지처럼 꽃이 피는 식물들을 배치하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단계는 많은 분이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바로 작은 생명들을 위한 쉼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주변에 굴러다니는 작은 돌이나 마른 나뭇가지를 한쪽에 조금 쌓아두기만 해도 무당벌레와 개구리 같은 이로운 생물들이 그곳에 자리를 잡고 우리 나무를 위해 해충과 싸워줄 것입니다. 단 하루의 정성이 여러분의 과수원을 스스로 자라나는 생명의 천국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렇게 정성스러운 7단계를 거치고 나면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분의 과수원에는 놀라운 기적이 찾아오게 됩니다.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박만수 할아버지의 정원도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생동감 넘치는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더 이상 무거운 농약 분무기를 등에 메고 땀을 흘리지 않으십니다. 대신 이른 아침이면 나무 아래 핀 이름 모를 들꽃들과 그 사이를 바쁘게 오가는 벌들을 바라보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십니다. 3년 전만 해도 메마른 흙바닥에 외롭게 서 있던 사과나무는 이제 무성한 토끼풀과 향긋한 부추, 그리고 든든한 컴프리에 둘러싸여 마치 숲속의 왕처럼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땅을 살짝만 파보아도 예전의 딱딱한 찰흙 대신 부드러운 스펀지 같은 검은 흙이 나오고 그 속에는 수많은 지렁이가 꿈틀대며 땅을 일구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것이 바로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보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변화는 단지 수확량이 늘어난 것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박만수 할아버지는 나무들이 서로 돕고 사는 모습을 보며 우리 인간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혼자서는 모진 바람과 가뭄을 견디기 힘들지만 곁에서 영향을 주고 냄새로 적을 막아주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는 진리를 말입니다. 이제 할아버지의 과수원에는 새들이 찾아와 노래하고 개구리들이 연못가에서 합창을 합니다. 사람의 손길이 닿아야만 겨우 숨을 쉬던 공간이 이제는 스스로 살아 움직이는 완벽한 생태계가 된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동네 사람들에게 남는 과일을 나눠주며 말씀하십니다. 나무에게 친구를 만들어준 것은 결국 나 자신에게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선물한 일이었다고 말이지요. 여러분의 나무도 이제 외로운 홀로서기를 끝내고 다정한 이웃들과 함께 행복한 노래를 부를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연의 순리에 몸을 맡기고 그 경이로운 조화를 지켜보는 즐거움이야말로 우리가 흙을 만지며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요? 이제 박만수 할아버지와 김영호 할아버지, 그리고 이정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배우니 모든 지혜를 여러분의 손끝으로 직접 옮겨볼 차례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과일나무 길드라는 기술은 단순히 수확량을 늘리는 농사 기법을 넘어 파괴된 자연의 질서를 우리 마당에서부터 회복하겠다는 숭고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생소하고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첫 번째 단계인 영양 공급부터 마지막 7번째 단계인 생태계 조성까지 차근차근 실천하다 보면 어느덧 여러분의 과수원도 인간의 인위적인 도움 없이 스스로 숨쉬고 자라나는 생명의 터전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비료를 사러 가던 무거운 발걸음은 줄어들고 대신 나무 곁에 앉아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평화로운 시간이 늘어날 것입니다. 독한 농약 냄새 대신 은은한 부추와 백리향의 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히고 가지가 휠 정도로 탐스럽게 열린 열매들은 여러분의 정직한 정성과 기다림에 최고의 보답을 해줄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정원과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연은 우리가 준 사랑보다 훨씬 더 큰 결실로 우리에게 되돌려주는 법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과일나무를 중심으로 가장 먼저 이 식물 연합군을 꾸려보고 싶으신가요? 사과나무인가요? 아니면 정겨운 우리 집 마당의 감나무인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계획이나 그동안 농사를 지으며 겪으셨던 궁금한 점들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경험과 질문이 모여 우리 모두의 정원이 더욱 풍요롭고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농사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더 많은 분에게 이 경이로운 자연의 지혜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저희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두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정원의 모든 해충을 천연의 향기만으로 완벽하게 물리쳐주는 최고의 식물 10가지를 선별하여 더욱 깊이 있게 다뤄볼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정성껏 가꾼 열매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비결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소중한 나무가 더 이상 외로움에 떨지 않도록 지금 당장 밖으로 나가 다정한 식물 친구들을 만들어주세요. 자연의 순리에 몸을 맡기고 그 경이로운 조화를 지켜보는 즐거움이야말로 우리가 흙을 만지며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이자 행복일 것입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과수원에 웃음꽃과 열매가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하고 가슴 따뜻해지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오늘도 나무와 함께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